어서오세요. 1월의 영화관입니다. 오늘의 영화 티켓은 아무것도 아닌 사람입니다. 1939년 제2차 세계대전 독일의 공습으로 매일 불안과 공포에 떨고 있는 영국. 하루라도 빨리 전쟁을 끝내기 위해 영국은 어렵게 구한 독일의 암호 변환기 애니그마를 해독하기 위한 팀을 꾸립니다. 그 팀에 투입된 한 사람, 영국의 천재 수학자 앨런 튜링. 어렸을 때부터 남들과 다른 사고방식으로 또래와 어울리지 못한 그는 여기서도 팀원들과 마찰이 생기죠. 24시간마다 독일의 작전을 알 수 있는 애니그마의 설정 플러그 값이 변경되어 암호 해독에 있어 1에 5,000경의 경우의 수를 풀어내는 팀원들과 함께하기보다는 매일 변경되는 설정 플러그 값을 알아내기 위해 사람보다 더 뛰어난 기계가 필요하다고 느낀 튜링은 기계 설계에만 몰두하기 때문입니다. 그 기계의 이름은 크리스토퍼. 학창시절 자신을 유일하게 인정해주는 모습에 사랑을 느낀 친구 크리스토퍼 모르콤의 이름을 따왔죠. 팀장이 된 튜링은 새로 팀원을 뽑습니다. 자신도 8분이 걸리는 십자마 퍼즐을 지원자들에게 제한시간 6분을 주어 풀게 하는데 그 이유는 직면한 불가능을 어떻게 대처하는지를 보기 위함이었죠. 하지만 여자라는 이유로 시험도 못 칠 뻔한 조한 클라크는 그것을 단 5분 34초 만에 풀어 팀에 합류하게 됩니다. 새로운 팀원의 합류에도 24시간 내에 크리스토퍼를 통한 애니그마 해독은 여전히 쉽지 않죠. 이를 위한 막대한 지원금에도 진전이 없자 튜링을 해고하려는 데니스턴 중령에게 크리스토퍼가 이 전쟁을 막을 유일한 희망이란 걸 인정한 팀원들은 튜링을 해고할 거면 우리도 해고하라는 말을 합니다. 그 말에 데니스턴 중령은 한 달이라는 시간을 더 주죠. 다시 기회를 얻게 된 튜링은 팀원들에게 고마움을 느끼며 이들과 서로 가까워집니다. 이런 상황에서 클라크가 결혼을 하지 않는 딸이 걱정되어 돌아오라는 부모님의 말에 이곳을 거떠나게 되죠. 그 소리를 들은 튜링은 클라크가 떠나지 않기 위해 동성애자임에도 불구하고 그 자리에서 청혼을 하고 함께 연구에 전념합니다. 튜링과 그의 약혼녀 클라크 그리고 팀원들은 여느 때와 같이 펍에서 한잔을 하죠. 그리고 그곳에서 클라크의 직장 동료와 이야기를 하는 와중 튜링은 무언가를 크게 깨닫게 됩니다. 독일이 전선의 함대에 정기적으로 보내는 암호 무전을 감청하는 클라크의 동료는 자신이 담당한 독일 암호병은 그의 애인 이름으로 추정되는 CILLY 이 5글자가 꼭 들어간다고 말하죠. 여기서 튜링은 애니그마 통신병들이 해독을 위해 규칙적인 키워드를 사용한다는 점을 깨닫고 팀원들과 매일 오전 6시에 감청한 문장에는 날씨와 하일 히틀러가 나타난다는 것을 확인합니다. 그래서 그 키워드에 해당하는 설정 플러그 값이 무엇인지 알아내어 크리스토퍼가 찾아내어야 하는 범위는 줄어들게 되었고 드디어 시간 내에 변경된 설정 플러그 값을 찾아내게 됩니다. 그렇게 찾아낸 설정 플러그 값을 애니그마에 넣고 가장 최근의 메시지를 입력하니 KMS 제규어 북위 53도 24분 서경 1도로 향하라. 하일 히틀러. 독일의 전시작전 내용이 나타나죠. 드디어 애니그마 해독을 성공한 튜링과 팀원들. 하지만 튜링은 당장 독일의 작전을 알리려고 하는 팀원들을 굳고 말립니다. 그 이유는 독일의 작전에 대응하게 될 경우 독일이 암호 체계를 바꾸고 영국 첩보망 또한 무너질 수 있기 때문에 그간의 노력이 물거품이 될 수도 있기 때문이죠. 팀원 피터의 형이 독일 작전의 목표물 중 하나인 영국의 해군임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알릴 수가 없었습니다. 전쟁을 끝내기 위해 전쟁을 계속해서 이끌어야 했던 이들. 끊임없는 잔혹한 시간과 경쟁을 하며 그들은 전쟁을 2년 이상 단축하고 1,400만이 넘는 목숨을 구했죠. 그리고 1급 비밀인 이 작전의 모든 기밀 문서를 태우며 종전을 맞이합니다. 모두가 끝나길 바랬던 종전을 이루는데 큰 역할을 해 박수받을 만한 튜링은 자신의 삶에 있어선 너무나 처참하죠. 애니그마 해독 와중에 소련의 간첩이었던 팀원 존을 알고 있었던 이유로 간첩으로 오해를 받고 그 이유로 클라크가 위험해질까 커밍아웃도 합니다. 종전 후에도 그는 소련의 스파이로 의심받고 당시 감옥에 갈 만한 중재인 동성애자로 밝혀져 크리스토퍼 연구를 위해 감옥에 가는 대신 호르몬 치료를 받으면서 몸과 마음은 피폐해지죠. 그렇게 튜링은 1954년 6월 7일 스스로 쓸쓸히 생을 마감합니다. 1월의 9번째 영화 배우 베네딕트 컴버배치
키이라 나이틀리 등이 주연인 모튼 칠덤 감독의 이미테이션 게임. 이 영화는 실존 인물, 영국의 수학자인 앨런 튜링의 일대기를 바탕으로 제2차 세계대전 시기 독일이 사용한 암호 변환기 에니그마를 풀어내어 종전을 맞이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이 내용을 메인으로 가져가면서도 당시 사회적으로 주요하게 다뤄진 동성애, 여성인권, 상황에 맞는 냉정한 판단, 이 세 가지의 내용 또한 주인공들의 이야기로 풀어내죠. 누구나 다 아는 세계적인 전쟁을 빨리 끝내기 위해 노력한 위대한 사람들은 누구나 가질 수 있는 당시 자신에게 약점이 되는 요소들을 가진 사람들이라는 점을 보여준 스토리텔링이 저에게 크게 와닿았습니다. 스토리텔링뿐만 아니라 배우들의 연기력 또한 너무 좋아요. 특히 앨런 튜링의 역을 맡은 배우죠. 베네딕트 컴버배치의 연기는 영화를 볼 때도 보고 난 후에도 계속 머릿속에 남아있을 정도로 엄청납니다. 특히 애니그마에 대한 실마리를 얻어 깨달음을 얻는 장면은 따로 영상을 찾아볼 정도로 너무나 좋아합니다. 만약 그동안 봤던 영화 중에 명장면 하나를 뽑아달라는 질문을 받는다면 과연 이 장면이 아닐까요? 라고 대답할 정도예요. 사실 애니그마라는 기계를 완전히 이해하지는 못했지만 표정만 봐도 우리 이제 해결할 수 있겠구나 라는 생각을 같이 하게 될 정도로 순식간에 몰입하게끔 하는 베네딕트 컴버배치의 연기를 꼭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실존 인물의 일대기를 보여주는 영화지만 바로 역사적 사실과 다른 점도 있어요. 영화에서 앨런 튜링은 종전 후 호르몬 주사를 맞으며 생활을 하는데 손을 떨면서 걷기도 힘들 정도로 피폐한 모습으로 나와요. 하지만 실제 앨런 튜링은 평소에 위트 있고 자신감이 넘쳤다고 하고 호르몬 주사 투여가 끝난 후에도 밝은 모습을 되찾았다고 합니다. 영화적으로 임팩트 있게 풀어내기 위해 어쩔 수 없이 선택한 방법일 수도 있겠지만 저처럼 영화를 통해 역사를 많이 접하고 배우게 되는 사람들은 혹여나 역사적 사실을 다른 모습으로 받아들일 수 있기 때문에 역사를 대하는 영화의 역할에 있어 살짝 아쉬운 점도 있었습니다. 이미테이션 게임에서 앨런 튜링은 이렇게 말하죠. 아무것도 아니라고 생각했던 사람이 아무도 생각할 수 없는 일을 해내거든. 세상에 큰 변화를 가져다준 위대한 사람은 우리 모두가 나만의 특징을 가지듯 그저 자신만의 독특함을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독특함으로 주변의 부정적인 시각과 평생을 함께했죠. 지금 내 옆에 있는 나와 다른 사람은 아무도 생각할 수 없는 일을 해낼 사람으로 우리 주변에 머물고 있을 거예요. 나와 다르다고 아무것도 아니라고 생각하기보다 그 다름으로 우리에게 혹은 더 큰 세상에 선물을 가져다 줄 수도 있는 사람으로 바라볼 수 있길 바라며 1월의 영화관은 문을 닫겠습니다. 그럼 조심히 들어가세요. 안녕.